원장님 저기 앞니 쪽에 저 까맣게 빵꾸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건 뭐예요? 이거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이 말 그대로 그냥 검은색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이 치아랑 치아 사이에 여기 검게 삼각형이 보이는 분들, 특히나 이 아래 앞니 쪽도 좀 원래 이분 치석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앞니 이거 떼우고 싶다 이렇게 많이 오죠. 이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아 근데 그거 스케일링 잘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완전히 낭설이고,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잇몸뼈가 녹은 만큼 잇몸이 퇴축돼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구멍이 생긴 건데, 염증이 있을 때는 잇몸이 부어 있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잘 부각이 안 되다가 스케일링을 하면은 붓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확 부각이 되죠. 아 그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심하진 않지만 스케일링 하고 나서 여기 왜 구멍 생겼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스케일링을 하면서 잇몸이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스케일링을 해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고, 그다음에 여기 때가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여기 약간의 구멍이 보이는 거거든요. 앞뒤를 따지면 스케일링하고 블랙 트라이앵글 생긴 건 맞죠? 근데 원인이 스케일링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치주염이나 때, 찌꺼기 이런 게 원인이지,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생긴 건 맞아. 근데 원인이 스케일링은 아닌 거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니. 안 하고 쭉 갔을 때는 점점 더 잇몸이 부을 거예요. 이렇게 더 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가 흔들리겠죠. 블랙 트라이앵글은 안 생겼지만 치아를 잃을 겁니다. 결국에는 치주염이 심해가지고 뼈가 녹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교정을 했는데 치아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정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치아가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삐뚤삐뚤했다가 이럴 때는 빽빽하게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펴지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 구멍이 보이잖아요. 이 빽빽했던 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크라우딩이 좀 펴졌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아 이동 속도가 좀 무리하게 빨리 이동한 경우에 뼈가 흡수돼 가지고 치아 주변에 뼈가 흡수되면서 잇몸뼈가 똑같이 뼈가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치아랑 치아 사이에 구멍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양치 세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생기시나요?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잇몸 퇴축이 될 때 치아만 파이는 게 아니라 너무 양치를 세게 하시면 그 과도한 만성 자극으로 인해서 잇몸과 잇몸뼈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뭐 요런데 어금니 쪽 이런데 잇몸이 내려가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별개로 당뇨나 뭐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치주염에 이완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뼈가 다 녹으면서 전체적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한두 개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는 뭔가 뭐 교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인다, 이거는 전체적인 만성 치주염 아니면은 뭐 당뇨병 이런 분들이 가능할 수 있죠. 결국에는 뭔가 잇몸뼈가 내려가고 뼈가 높고 그래서 생기는. 네, 본질은 뼈가 내려가면서 잇몸이 같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아에 막 구멍 나고 이러면 보기가 너무 싫죠. 안 좋아 보이는데. 맞아요.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진, 그 다음은 라미네이트, 그 다음에 잇몸 이식 수술, 그 다음에 뭐 잇몸 필러, 아니면 재교정, 치아를 살짝 갈아가지고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방법을 들 수 있겠어요. 레진은 그냥 제일 간단하고 시간도 짧고 간단합니다. 삭제하는 것도 없고. 이걸 이제 치과용 레진인데, 치과에서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쭉 짜면 흐물흐물한 재료가 나오고 거기에 강한 빛을 쬐면 딱딱해지거든요. 이런 레진을 구멍에다가 짜서 치아를 좀 덧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멍을 없애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치아랑 이 치아 사이에 치아에 간극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에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강한 빛을 쬐면 뭐 이런 식으로 한 20초 정도 쬐면은 구멍은 안 보이죠. 이건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퀄리티는 좋아요. 티가 이 정도까지는 나진 않은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 치아랑 이 레진이랑은 티가 확실히 나죠. 색깔 차이도 안 날 수가 없어요. 색깔이 종류별로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치아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맞출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양 자체도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그냥 구멍이 있는 데다 덧대는 방식이라 이상적으로 예쁜 치아 모양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너무 치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구멍을 확 메꿔버리면 오히려 여기가 양치질이 안 되거나 치간 칫솔도 안 들어갈 정도로 확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나중에 잇몸병이 되게 심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치료받으시는 분들 보면 여기 벌어졌다고 싫어가지고 여기를 레진으로 꽉 막아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뼈가 더 녹아가지고 블랙 트라이앵글 훨씬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거죠. 악순환이 심해지는 거죠. 이건 레진으로 한 거거든요. 저희 병원 보조과 원장님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레진도 별로 티가 안 나게 되게 잘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까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레진을 해도 돼. 근데 이런 치료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레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재료를 덧대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 레진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라미네이트는 그러니까 얇은 막을 덮는 거예요. 네일아트 하는 것처럼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치아랑 이 치아 사이에 구멍이 좀 있다. 그리고 뭐 겸사겸사 모양도 예쁘지 않다. 그랬을 때 이런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여기 붙여주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사라지죠. 블랙 트라이앵글이 싫거나 정말 이런 치아 모양, 색깔 이런 게 싫으면 레진보다는 라미네이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모양적으로는 예쁘고 관리하기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도 적어요. 다만 라미네이트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적으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두 개만 라미네이트를 하잖아요. 대칭적으로 짝수로 해야 됩니다. 짝수로. 최소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대칭적이고 예쁘고 블랙 트라이앵글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좀 치아를 삭제해야 되고 그러지 요즘에는 이런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얇게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거의 삭제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치아가 정말 많이 삐뚤삐뚤하거나 모양이 너무 이상하거나 튀어나왔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삭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삭제량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잇몸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데서 입천장에서 이 살을 떼가지고 이런 데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 이식 수술을 해서 될 케이스는 아니에요. 잇몸 이식 수술을 해서 될 케이스는 유달리 뭐 치아 한두 개가 뼈는 있는데 잇몸만 쭉 내려간 분들, 이렇게 앞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니 쪽이 쭉 내려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효과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잇몸 이식 수술이라는 건 100이라는 면적을 떼서 붙이면 한 50밖에 안 남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잇몸 이식 수술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해본 뭐 치주과 전문이나 아니면은 뭐 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필러를 넣어서 여기다가 치과용 필러를 잇몸에다 넣어서 이 필러로 약간 볼륨감을 주어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는 치료도 하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러라는 거는 볼륨감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한계가 뭐냐면 필러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안쪽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앞니 쪽은 공간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여러 번 치료해야 될 수 있어. 리터치 같은 거라고 하는데 몇 번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 치아랑 이 치아 사이를 미세하게 조금 갈아요. 그 에나멜이라는 부분을 살짝 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살짝 간 다음에 다시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이유에 있어서 교정을 하고 있는데 교정원 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보는 관점이 있어서 환자분 이대로 교정을 하시게 되면 마무리하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치아를 조금 삭제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를 좀 삭제한 다음에 붙이면 구멍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던 걸 살짝 붙이면 그러니까 치아에 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갈아낸 다음에 교정을 하자. 그 경우는 저는 그것도 합당하다고 봐요. 다만 너무 많이 하면은 치아가 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치아 하나의 미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갈아내면 비율적으로 치아가 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정말 살짝만. 결국에는 모든 방법이 다 한계점이죠. 한계가 있죠. 네, 뭔가 이렇게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런 사실 병은 아닌 거예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두면은 치주염이 심해져서 이가 흔들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태인데 이미 나는 치주염이 생겨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 치주염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잇몸 치료도 받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심미적으로 신경이 안 쓰여.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한 40, 50대가 지나가지고 내가 뭐 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도 내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고 누구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포인트긴 하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분들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는 음식물이 더 잘 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때가 많이 껴 있잖아요. 이분 이거 스케일링 하면은 이거 다 더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스케일링 했더니 구멍이 생겨가지고 난 그 뒤로 스케일링 안 해. 이래 버리시면은 나중에 갑자기 확 녹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고 꼭 치간 칫솔을 쓰셔야 돼요. 치간 칫솔로 그 사이를 잘 닦아주셔야 여기 뼈가 더 녹는 거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거, 이런 질긴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좀 치아가 되게 삐뚤삐뚤 하신데 어릴 때 교정 안 하고 있다가 삐뚤삐뚤한 치열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껴서 치주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블랙 트라이얼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을 하실 거면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뼈도 많고 그럴 때 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의 천추의 한이었어 이러면서 40대 때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이미 뼈가 조금 녹아있는 경우에 그게 교정을 해서 가지런하게 되면은 숨어있던 블랙 트라이앵글들이 엄청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뼈가 녹아서 그렇거든요. 교정을 하실 거면 어릴 때 하셔라. 그리고 본인 딴에는 이제 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진짜 양치질을 막 하루에 20분씩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센 칫솔로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거 칫솔로 썰커스 위주로 닦으시고 너무 세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 치간 칫솔 약간 너무 굵은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치간 칫솔은 종류가 뭐 SSS, 뭐 SS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작은 것 중에 나한테 약간 빡빡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엄청 굵은 걸로 계속 막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 너무 사이즈 안 맞는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헐렁한 거 하지 말고 작은 것 중에 그래도 약간 끼는 거, 그게 본인한테 적당한 사이즈.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들이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을 치료하고 싶다, 아니면 뭐 블랙 트라이앵글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시면 얘기를 잘 해보죠. 이거 진짜 메꾸고 싶으신 거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정도 분들이면은 라미네이트를 권유해 드리고, 환자분들 레진을 했을 때 티가 훨씬 나가지고 안 예쁠 수 있거든요. 예쁘려고 하는 건데 레진을 해서 더 안 예뻐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심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되게 놀랍고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잇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잇몸 치료 스케일링 이런 거 열심히 하시고 본인은 치간 칫솔 잘 쓰시고 양치질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런 분들은 그 고정관념 편견을 한번 깨야 돼요. 왜냐면 이거 스케일링해서 이거 생긴 거다, 이거에 대한 편견을 깨드려야 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자기 부모님이 이런 상황인데 스케일링 안 하려고 막 버티시는 분들은 한번 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